이 금리 인하 기대로 사실 내년에 또 좀 활개를 펼 수 있을 걸로 기대되는 업계가 또 있잖아요. 네. 네, 라이브 포인트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 보면요. 자, 이것도 짧고 굵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바이오테크. 사실 바이오테크가 그동안 여러 가지로 좀 억눌려 있었다. 길을 못 펴고 있었다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닌데요. 내년에는 살짝 분위기가 다를 것이다. 살짝이 아니라 좀 많이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좀 기대가 나오고 있어요. 네. 바이오테크는 이제 코로나가 정점이 다다랐던 20년 말 21년 초까지 해서 굉장히 좋았다가 네. 지금 21년, 22년, 23, 3년간 내리. 물론 이제 그 와중에 뭐 그런 비만이라든지 AI 바이오라든지 좋았던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침체기였죠. 3년에. 네. 근데 딱 뭐 생각해 보면 고금리 가장 피해 업종이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가장 또 좋은 업종이 아니냐. 피해를 받았었으니까 이렇게들 보고 계신데 그게 어느 정도 무조건 금리랑 반대로 가는 거면 사실은 금리에 투자를 하는 게 맞죠. 금리 네. 하락에 투자하는 게.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그 좀 제반 여건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최근에 간밤에도 그런 아까 이제 정리를 해주셨듯이 레이즈 바이오 인수. 레이즈 바이오를 네. 브리스톨 마이어스에서 인수를 했는데 더 재밌는 거는 이게 그 레이즈 바이오 인수하면서 한 5조 3천억 원 정도 이제 들였는데 브리스톨 마이어스가 지난주에도 대형 M&A가 있었어요. 카로나 테라피틱스라고 해서 한 18조 원짜리 M&A가 네. 있었고요. 공격적으로 지금 인수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간밤에 아스트라제네카가 또 이제 또 중국의 세포치료 업체에 이제 보면은 그라셀 바이오라는 데를 또 인수를 했습니다. 네. 금액은 한 1.5조 정도 되긴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인수하면서 M&A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M&A가 계속적으로 바이오 업종에서 제일 중요한 건 M&A입니다. 네. 근데 M&A가 돼야만 이게 좀 왜냐면은 바이오텍들은 보시면요. 내가 돈이 없잖아요. 1상, 2상, 3상을 끝까지 못 가요. 네. 빅파마들은 돈이 많잖아요. 돈이 많은데 뭐랄까 그런 이제 헝그리 정신? 막 정말 물질부터 파는 이게 안 돼요. 관료화돼서. 네. 그렇기 때문에 M&A 또는 우리나라 뭐 어제도 나왔습니다만 라이센스 딜을 통해서 라이센스 인 우리 나오시고 그걸 통해서 물질을 갖고 와서 자금력으로 자본력으로 3상 신약까지 가는 게 빅파마들의 역할이고 네. 바이오텍들은 초기에 물질을 발굴해서 M&A 되거나 아니면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이제 물질을 넘기면서 돈을 버는 구조인데 네. 근데 어쨌든 금리가 높을 때는 이 바이오텍들이 운용 자금을 더 초과 조달하는데 되게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네. 중간에 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러면 얘네가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빅파마 입장에서도 네. 굳이 지금 빨리 이걸 M&A 하거나 아니면 망하면 공짜로 가져올 수도 있는데 네. 그죠 그렇잖아요. 아니면은 네. 아니면 정말 싼 값에 라이센스를 가져올 수 있는데 기다린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어쨌든 금리가 내려오면서 이들이 다시 자금을 좀 싸게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이 돼버리면 빅파마들 입장에서는 빨리 M&A나 라이센스의 그런 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 오고 있는 건데 근데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좀 보여드리면 네. 그 미국 중소형 바이오텍 ETF 대표적인 게 XBI라는 게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IBB를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건 나스닥 바이오텍인데 이거는 그 IBB는 좀 대형 빅파마들 위주로 되어 있고요. 빅파마들이 나스닥에 많이 상장돼 있거든요. 네. 그 미국 중소형 바이오텍 ETF 그 앞에 걸 좀 보여주시면 네.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그냥 차트만 있는 거. 예. 네. 이게 XBI의 차트인데 굉장히 많이 빠져서 최근에 좀 올라왔습니다만 정말 형편없죠. 그러네요. 이게 네. 정말 갖고 계신 분들 2021년 초 고점부터 3년여간 얼마나 고생을 힘드셨겠습니다, 정말. 그렇죠. 네. 여러분들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도 되게 힘들었잖아요. 네네. 똑같습니다. 미국의 바이오도 중소형 바이오는 이렇게 힘들었어요. 진짜 고금리 여파를 두들겨 맞은 업종이네요, 여기. 맞아요. 네. 그런데 물론 이게 어쨌든 한 10월부터 반등을 했다는 얘기는 그때 금리가 고점을 찍고 그 이제 내려왔잖아요. 네. 그때부터 좀 보시면 반등을 한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 상대 비교도 좀 간단히 보고 갈게요. 얼마나 네. 힘들었느냐. 자 보시면은 이 주황색이 그 XBI의 연간 흐름이고요. 네. 100으로 동일하게 시작했다고 봐서도 네. 이게 보시면은 21년도에 정말 나홀로 하락. 왜냐면 시장이 나쁘지 않았잖아요. 네. 보면은 이게 검은색이 S&P 500이거든요. 네. 미국은 21년까지 좋았어요. 네. 그리고 대형 제약사가 그 회색인데 좋았어요. 22년 다 어려울 때였죠. 근데 네. 대형 제약사는 나쁘지 않았어요. 왜? 대형 제약사는 뭘로 분류되나요? 이게 방어주로 분류가 됩니다. 네. 그렇죠? 어려울 때 방어주로. 근데 S&P 500은 빠졌는데 그 XBI는 더 빠졌죠. 주황색은. 네. 그러면 23년 S&P 500 좋았어요. 네. 그렇죠? 상승. 근데
대형 제약사 별로 재미없었죠. 네. XBI는 더 빠졌어요. 네. 이렇게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게 그 M&A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또 9월, 10월에 또 다른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왜냐면 여러분들 아무리 금리가 빠져도 정부에서 규제 또 바이오는 규제 업종이에요. 네, 그죠? 네. 정부에서 규제를 하는 순간 그게 무용지물이 될 수 있었는데 네. 여기서 또 리나칸이 등장을 합니다. 네. 아, 리나칸. 네, 왜냐면 네. 이게 바이오 업종의 M&A 제가 뉴스 암젠 관련된 거 좀 정리해 놓은 네. 게 있어요. 보시면은 이게 타임테이블로 이게 이제 가운데 있는 뉴스가 가장 마지막 뉴스인데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작년 12월에 네. 암젠이 우리나라 돈 36조 원으로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네. 그런 약간 정말 희귀질환 치료제를 하는 회사를 무려 36조 원이라는 금액에 네. 이 M&A 발표를 합니다. 네. 근데 맨 밑에 뉴스를 보세요. 네, 작년 올 5월이죠. 5월에요. FTC 리나칸이 수장으로 있는 FTC에서 연방거래위원회에서 제동을 겁니다. 네. 그리고 소송까지 겁니다. 음. 뭐 반독점 우려이긴 한데 리나칸이 또 등장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때부터 XBI 그 바이오텍 ETF가 완전 전저점을 향해 갑니다. 그러니까 좀 까다롭게 보고 있다는 네. 것을 업계에서 이제 받아들인 거죠. M&A를 빡빡하게 만든 건데요. 네. 말씀드렸죠. 중소형 바이오텍은 M&A가 안 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네. M&A가 그냥 회사 설립의 목표예요. 네. 미국의 바이오텍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라이센스 아웃이 목표듯이. 근데 이러면서 진짜 바이오 업계가 정말 냉각됐었거든요. 네. 근데 가운데 뉴스 보시면은 이제 10월이죠. 네. 인수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연방거래위원회 법원의 판단이 연방거래위원회의 그런 제동이 좀 무리한 것이다. 그러면서 물론 이제 암젠도 일정 부분 양보를 했어요. 이거를 뭐 끼워 팔기를 하지 않겠다. 이거를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조항을 넣긴 했습니다만 네. 이게 조정으로 가면서 인수 완료가 10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XBI 바이오텍이 올라간 거에는 네. 금리 인하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핵심이었군요. 그렇죠. 리나칸이 규제를 하려고 했는데 네. 그게 여러 그런 분위기상 불가능하다. 리나칸은 빨리 아마존으로 뭔가 성과를 내지 않으면 지금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 민주당이 재집권 할지 모르겠는데 네. 결과 없이 끝날 수도 있는 네. 어떠한 결과물도 만들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는 게 지금 리나칸이 처한 현실인 것 같은데 네. 너무 막 찌르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바로 오시다 보니 예,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네. 어쨌든 여기서도 실패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M&A 뉴스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그 기저에 더 중요한 뉴스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금리 인하한다고 단순하게 오르기에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어쨌든 가장 좀 난관이었던 게 해결이 됐다. 올 10월에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좀 정부 규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거는 IRA 약가 인하예요. 여러분들 IRA가 여러분 전기차만 보고 계시지만 네. IRA는 뭐예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네. 그러면서 물가를 낮춰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가장 이제 정부가 개입해서 낮출 수 있는 물가가 약가죠.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올해도 내년에도 뭐 협상이 있습니다만 이게 어쨌든 이게 22년부터 올해까지 있었던 약가 인하 협상에서도 네. 10개의 약들이 약가 인하 이제 명령을 받고 네. 그렇게 좀 시행이 됐어요. 네. 근데 그것도 8월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이거 나오고 나서 빅파마들 주가가 오히려 반등을 했습니다. 네. 왜냐면 이미 뭐 특허가 끝나가는 약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크게 영향을 타격을 주지 않는 약들 위주로 약가 인하가 진행이 네. 되면서 근데 어쨌든 이게 내년에도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봐야겠습니다만 네. 이런 정부 규제가 칼끝이 좀 무디다면 금리 인하 수혜를 오롯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금리 인하뿐만 기대뿐만 아니라 좀 규제가 올해 걱정했던 것보다 올해 업계에서 걱정했던 것보다는 조금 느슨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까지 내년에 합쳐진다고 하면 그 지난 3년 동안 사실 약간 속된 말로 죽 썼다고 할 수 있는 그렇죠. 바이오테크 업계에도 조금 그 볕이 들 수 있다. 네. 네.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쓰면서 보시면 좋겠고 그 사실 저희가 개별 종목들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좀 전에 그 ETF들 좀 보여드렸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면 이런 ETF 위주로 관련 업계들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꼭 ETF 그걸 네네, 투자로 그런 하시라는 게 투자는 절대 아니라 아니고요. 네. 여러분들 국내에서 바이오 종목도 많이 투자하시잖아요. 네네.
항상 연계해서 보셔야 돼요. 네. 미국의 분위기는 무조건 여기랑 전달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XBI가 죽쓰고 있으면은 우리나라 바이오텍들도 좋지 네, 않다. 비슷하게 되고. 예, 여기가 급반등하면 여기도 나쁠 수 없다. 네.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꼭 같이 보시기를 좀 조언드립니다. 네.